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합격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합격하신 분들 중에 충남에 수석하고 또 유아특수에 수석한 분들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사례 내용들이 페이퍼에 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충남에 수업한 선생님 이메일 주소도 적어놨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남학생이니까 꼭 보내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하고자 했는데 오늘 개인 사정에서 못 오신 분이 좀 있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눠보니까, 첫째로 중요한 게 시험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겠다. 내가 올해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야겠다는 걸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도 필요치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데 틈틈이 운동도 얘기하셨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붙는다, 이런 선생님이 있었고,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1차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을 대략 한 분, 5분인지 할 텐데 5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끝나면 질문 받고 답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자기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끝에 계신 잠깐 일어나시면 경기도에 이번에 합격하신 김보라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추가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또 정보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시리즈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인데 다 합격이 된 것 같아요. 자, 앉아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경기도에 또 합격한 이슬이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공부하는데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따 얘기 잠깐 들어보면 알겠지만 학교 다닐 때 놀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차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대략 93점 정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자기 평생 중에 제일 많이 잘 받은 점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앉아주시고 다음 분. 자, 옆에 선생님은 저 스리 선생님 친구로 같은 경기도 한지영 선생님인데, 이제 이 선생님은 거의 1차에 1차 점수에서 1점 차로 커트라인이었는데 2차에서 뒤집은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발령은 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은 1번을 보고 면접 재입복귀 하거든요. 수업 시간은 꼴찌 뽑아서 7시간 기다려서 했다는 거. 오케이. 그것도 재입복귀도 잘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여기 일어나시면 여기 네 번째 선생님은 이제 세종에 합격하신 피은지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갖고 있는 이제 특성들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접 본 클래스가 1번 방 선생님과 2번 방 선생님에서 1번 방 선생님들 거의 붙고, 그랬다는 거 2번. 그래서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운도 따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아마 이따가 들어보시고, 거기에 페이퍼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 여기도 같이 세종시 문서연 선생님,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서 이 선생 같은 경우는 2차 때도 좀 지적을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좀 목소리 크게 하고. 근데 아마 시험장에서 그게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세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의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노력과 에너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추가 시험이 있었고 또 정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차 문제들이 더 정교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번에 꼭 못한다,
붙는다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귀한 시간이 돼서 꼭 자기한테 꼭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여기 1번 경기도 소행부터 간략히 듣고 끝나면 이제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준비를 해서 이번에 정시에 합격한 경기 합격생입니다. 저는 추시를 보고 이번에 정시를 본 거라서 초수생이라고 해야 할지 재수생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합격 수기가 제 합격 수기니까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공부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랑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으로 2년, 3년 한대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면 나도 한 2번 정도 해보고 2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만두고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 틀려먹은 태도라는 걸 깨달은 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든 순간이 오면 그래 나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이게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월달인가 4월달 출시 발표가 나기 전에 공고가 나기 전에 안 되겠다 1년 안에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저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께서도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거고 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끌 시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번 연도에 반드시 끝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 말에 너무 이렇게 낙심하시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 한 번 더 마음가짐을 다 잡으시고 하시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흔들릴 때가 올 때 안 돼, 나 이번에 꼭 끝내야 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월 달부터 정시까지 모의고사, 2차 준비, 전공, 논술 모든 강의를 다 백정일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성격상 이렇게 중간에 변화 같은 걸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다른 강의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도서관을 간다던가 이게 아침마다 유혹이 돼요. 일어나기 힘들 때면 나 오늘 하루는 집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도서관을 간다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논술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논술이 수업 듣고 나서 이제 그날 교수님이 주제를 주시면 쓰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논술 내용이거나 이게 글이 안 풀릴 때 진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나 집에 가서 쓸래 하고 가져가거나 그런 선생님도 계셨는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끝까지 남아서 쓰고 갔거든요. 시험에서도 어차피 11개월 동안 연습을 해도 모르는 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연습할 때도 연습을 해야 한다고 실전처럼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그게 1시간이 넘어도 계속 어쨌든 1200자를 쓰고 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꾸준함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학원 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약속도 생기고 누구 결혼식 한다더라, 돌잔치가 있다더라, 칠순잔치가 있다더라 이게 있는데 그런 거 다 패스하고 오로지 학원 있는 날에는 학원 강의에만 집중을 하시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포기하는 게 있어야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꾸준함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가장 힘든 점이 뭐였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공부 양이 힘든 게 아니라 공부 양은 당연히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외울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약간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공부를 하면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 막 이 사람은 여기까지 공부했대. 근데 난 이것까지 안 했어.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부를 감성적이 아니라 항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유혹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교수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도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고 기가 얇아서 되게 막 흔들려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때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할 수 있다가 되게 그냥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진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시 떨어지고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뭐 해설서랑 지침서를 뭐 달달 외우고 완전 하루 종일 맨날 10시간 넘게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추시에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이 시험이 그냥 이 시험이 인생의 다인 것처럼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어깨 축 쳐다니고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엄마 아빠랑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 때문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세상에는 많은 시련이 있다. 근데 이거는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뭐 기죽을 필요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정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쿨하게 한번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래 이게 다는 아닌데 내가 왜 세상 다 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다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다시 이제 추시 합격자 그 발표 끝난 다음에 바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수님께 이렇게 의지를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 갖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1년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수시로 자신을 자기 조절하면서 또 이제 교수님께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이제 뒤에 선생님들이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 공부 방법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저는 1년 커리큘럼, 그러니까 1년 과정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강의에 맞춰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유아교육개론에만 집중을 하고 3, 4, 5, 6월 달에는 이제 강의를 하시는 누리과정 교육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에는 이제 추시 때문에 2차 준비를 잠깐 했고 그리고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 반을 들었고 그리고 9월, 10월, 11월 달까지는 모의고사 이렇게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에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만 하시면 밀릴 그런 틈도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앞으로 뭐 공부해야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유아교육개론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세부 내용을 1월 달부터 달달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이제 누리과정 강의를 시작하는데 누리과정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세부 내용을 말씀하세요. 근데 세부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그게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 많으실 때 3월 달부터는 공부량이 이제 증가하니까 지금 시간 있으실 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외우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랑 총론의 그 큰 제목 있잖아요. 뭐 목표, 목적,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큰 제목만 미리 외워두시고 3월 달에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유아교육개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아교육개론이 1, 2월 달에 끝나게 되면 3월 달부터는 복습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해요. 왜냐면 11월 달까지 계속 복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준비하시는 주변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되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 서브노트를 만든 이유가 11월 달까지 복습해야 하기 때문에 저만의 노트가 필요했고 그리고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1, 2월 달에 되게 꼼꼼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는 계속 그 노트만 가지고 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필기하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성격에 따라 그런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모의고사나 기출분석 이런 거는 뒤에 선생님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고 하는 건가요? 그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나중에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는데. 네. 네. 그럼 질문은 이따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시험 봐서 합격을 했고요. 경기도 합격생 이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옆에 계신 선생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많아요. 선생님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공부를 시작하셔서 합격을 하셨는데 저는요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재작년 2012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시험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 2번, 그러니까 저번 추시 때까지 점수가 안 올라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합격을 할 때가 되니까 10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내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 그 방어기제 신체화 아시죠? 제가 그게 조금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머리가 아프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심해서 공부하는 내내 많이 힘들었어요. 전 시험 이번에 정시 보기 전날에도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3번째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해서 펑펑 울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남자친구 있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없으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많이 고민이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일단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공부하는데 크게 뭐 방해라고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런 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한테 도움이 될 남자친구가 옆에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선생님들. 스터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는 저는 이제 옆에 있는 한지영 선생님이랑 주로 짝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짝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같이 이제 힘든 것도 나누면서 더 의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영역씩 꾸준히 암기를 하세요. 지금은 암기가 바로 힘드시면 그냥 한번 써보시면서 써보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한 영역씩 하시는 걸로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추시가 끝나고 7월 달부터 이제 강론책을 많이 찾아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모르는 거를 강론책 찾아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나중에는 책 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책을 보면서 이제 저 교수님 책을 보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은 강론책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따가 논술 수업 있으시죠? 논술은요. 저는 시험 보기 2달 전부터는 매일매일 썼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그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논술은 그때 처음 1년은 꾸준히 들었고요. 지금은 교수님 수업을 듣고 기초를 다져놓으니까 논술은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저 혼자서 이제 그 전에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자료를 토대로 매일매일 썼어요.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논술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2달 전부터는 매일매일 쓰는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강으로 와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교수님께서 시간을 재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도 기를 수 있고요. 저는 근데 집이 조금 멀어서 직강을 오지 못한 게 많이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기존에 정시랑 추시 때는 바로 연필로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먼저 연필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펜으로 고쳐서 썼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르기는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시고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쯤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력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영아 아이들 만났었기 때문에 경력도 전혀 없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신나게 놀기만 했는데 이제 또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학원은 뭐라도 메일로 교수님께 여쭤보면 바로 답변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합격한 합격생 한지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경기도 합격생 이슬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같은 대학교 나와서 함께 이제 뭐 그냥 논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많이 놀았고요, 이 친구는요. 저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고개 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직장 어린이집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현장 경험 있으신 선생님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정말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2차 준비하시면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1차 끝나고부터 2차는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2월에 퇴사하면서 3월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 2월에는 9페이지에 제가 월별 플랜을 적었는데요. 1, 2월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야근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한국사에만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1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1월 시험을 떨어졌어요. 4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그 한국사랑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 2월에는 주로 개론 공부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1, 2월이 개론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하루만 정해서 강의를 듣고 복습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주로 낮잠 시간에 한국사를 공부해서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백정희 교수님 이제 강의를 소개를 해줘서 같이 직강의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강을 3월부터 이제 다니면서 1학기 때는 대학원도 같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임용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해도 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임용이 인생의 답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대학원이랑 병행하면서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중에 3일은 백정일 교수님 직강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틀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 공부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3, 4, 5, 6월을 직강을 다니면서 추시를 보았는데 역시 떨어지게 되었죠. 제가 점수도 정말 적나라하게 다 적었는데요.
그 백청일 교수님 논술 스타일로 쓰니까요. 한 두세 달 만에 19점이 나왔어요. 19점, 6, 7점 나왔었거든요. 출시 때. 그래서 논술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틀을 잘 따라서 가면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써보시고 기출 꼭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개인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직강이랑 뭐 대학원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 공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제 공부 시간을 많이 갖자 이렇게 생각해서 네, 하루에 뭐 짧게는 뭐 7, 8시간 뭐 엉덩이 뭐 몇 번만 뛰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했었고요. 스탑워치 꼭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공부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뒤에 12페이지 보면요. 제가 공부를 했던 것들만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그렇게 무엇을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적어놨는데요. 꼭 그거를 순서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논술이 먼저 쓰고 싶으면 논술을 먼저 썼고 고시문이 뭐 하고 싶으면 고시문을 먼저 썼고 근데 주로 고시문을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시간은 강론 공부를 하고 해설서랑 지침서랑 거기에 맞는 거를 또 공부하고 공부하실 때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교육과정을 보게 되시면 강론 내용이 바탕이 돼서 찾아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론에서 이렇게 그 지필진이 써놓은 똑같은 문장이 해설서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서 뒤에 보시면 지필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필진은 저는 다 써가서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책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책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저 출시 때까지는 강론을 안 봤어요.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출시 끝나고 내가 개론 쪽이 부족했구나. 특히 강론서를 좀 보는 게 미흡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7월 중순부터 이제 여기 있는 친구랑 같이 강론서를 서로 찾아보고 문제도 내보는 스터디도 하면서 서로 모르는 거 그때그때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출시 끝나니까 또 다시 문제풀이반 이제 하잖아요.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거기 바로 들어가서 거기 그 사이에 이제 출시 끝나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저만의 그 서브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대단하게 만들진 않았고요. 그 도서관에 갈 때마다 중요한 걸 포스트잇에 적어왔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그냥 노트에 붙였는데 노트가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이 커져가지고 해설서가 단면으로 프린트된 게 있어서 거기다가 오른쪽에는 해설서 내용이 있고 그 왼쪽이 백지가 되잖아요. 단면으로 프린트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영역에 맞게 붙이면서 그걸 링고리로 걸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실 텐데요. 일단 아까 처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하시면은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질문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종 합격했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가 합격 수기는 여기 나오면 또 잊어버리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짜내서 정말 솔직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내용들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근데 간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나이는 올해 28살이에요. 그래서 현장 경력은 지금 3년 있고요. 공부는 올해 2년 동안 수시 포함해서 3번을 받고 3번째에 붙었어요. 근데 제가 2차도 이번에 처음 준비했고 처음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번은 1차에서 정말 남들은 떨어질 때 소수점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소수점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희망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정말 점수차 많이 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좋다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뭐 3개를 알고 2개를 알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분명히 정말 배 아플 정도로.
근데 저는 정말 한 개가 들어오면 한 개만 입력이 돼요. 근데 꼭 그런 선생님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노력형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가 합격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진짜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지금 나 소수점 아닌데 그냥 컷해서 많이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꼭 붙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추시 때까지는 이렇게 올 초에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바로 그래서 3월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근데 추시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점수로.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떨어지지? 나는 공부한 만큼 했는데 해설수도 달달 외웠는데 왜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오지?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았어요. 좀 놀고 그래서 제가 7, 8월에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고 그때 집 뒤에 있는 유치원에서 방학 돌봄 강사로 거의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그냥 논 게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떨어졌지? 여기도 썼거든요. 정말 이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떨어졌지? 공부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지?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내가 논술은 항상 저는 이때까지 3번 시험 볼 동안 소수점으로 항상 깎이고 항상 고득점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과정이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수 이상 하신 선생님들은 그냥 무작정 공부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떨어졌고 합격하려면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거를 더 노력해서 업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항상 파악을 하셔서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솔직하게 썼고요.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제가 표로 내가 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있는 게 내가 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제가 생각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틀 안에서 벗어나간 게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읽어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눈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저는 남을 잘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잘 따라했냐면 저 합격수기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영상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스탑워치로 시간 쟀다. 계획표 종이에다 썼다.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합격하려면 저거 써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정말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계획표 막 주간 쓰고 근데 말 그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되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 다이어리 쓰고 이런 걸 저 보기보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또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공부가 오히려 더 이순위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파악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추시 이후로 공부할 때는 그냥 제 생체 리듬대로 했어요. 그래서 잠 오면 그냥 자고 공부할 때는 정말 하고 하기 싫다 이러면 그냥 잠깐이라도 나가서 놀았어요. 놀면은 또 이게 사람이 불안해서 죄책감이 엄청 크게 들어요. 그러면 진짜 집에 와서 그때는 진짜 눈 시뻘거질 때까지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새벽 막 해 뜨는 것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항상 그러면 시험 전에는 생체 리듬을 시험 시간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저는 또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그 시험 전날까지는 제 패턴대로 하고 그냥 시험 전날 정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지도 않고 저는 잘 졸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한 10시, 11시만 돼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볼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솔직히 잠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붙은 선생님들도 잠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솔직히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11월 달 되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정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패턴대로 하시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공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할지 그것만 또 효율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출시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매기긴 했지만 출시 문제지에서 딱 읽어보니까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게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시 떨어지고 이후로 공부할 때는 수첩에 항상 써놓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두드리고 건너고 모르는 것도 꾸준히 꼼꼼히 문제지를 째려보고 읽으면 답이 보인다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도 그 모르는 게 정말 몇 개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문을 진짜 그래, 나는 내가 새긴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자 하고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더 맞췄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로저스랑 그 교수 그거를 맞췄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그 문제들을 다시 보시면 지문 속에 떠올라요, 그 말이. 근데 이게 지금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셨을 때 떠오르시는 그게 조건은 달려요. 근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면 떠오르니까 모르는 문제도 문제지를 째려보자라는 정신으로 끝까지 종이 땡 칠 때까지 꾸준히 시험지를 열심히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지 받으셨으면.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게 저는 말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쓰는 걸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도 이때까지 대학 졸업하면서 노트 들고 다닌 적 크게 없거든요. 전 책만 들고 다녀요, 항상. 근데 시험 임용도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세부 내용도 말로 외우고 손으로 솔직히 잘 안 썼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나냐면 1차 시험에서 실수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험이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습성이 몸에 배어서 실수가 나타나는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세부 내용에서 나타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쓰세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11월 시험 2주 전부터는 세부 내용 그 고시문 구성 방향부터 자연탐구까지 거의 6장이잖아요. 그거를 매일 썼어요, 진짜. 손가락 아플 정도 팔에 파스 붙여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가 진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진짜 쓰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씩 쓰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안다고 100% 자신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100% 아는지 아니면 20%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꼭 쓰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공부 제가 1차 때 어떻게 했는지는 사진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이따가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종시에 합격하게 된 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졸업을 하고 직장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고요. 일을 하고 휴직을 한 다음에 퇴직을 한 다음에 3년을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종일반 강사도 하고 또 대체교사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시험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점은 물론 여러 해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번에 졸업을 새로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이 단기로 합격을 하시려면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초수랑 대수 때 왜 실패를 했냐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었어요. 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지?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 공립유치원 교사 좋잖아.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절실함도 없었고 내가 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년째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 의식이 생겼어요. 그거는 어느 분이나 다 다를 거예요. 그 목표는. 근데 내가 왜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나 이 시험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맨 처음부터 커트라인 보실 거예요. 지역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지역의 커트라인이 어느 곳, 얼마 정도일까 보실 거예요. 다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많게는 뭐 5점 정도 차이 나겠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뭐 세종 같은 경우 이번에 86.67이 커트라인이었는데 나 그럼 86.67 맞으면 되겠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합격자 이제 연수 저희가 지금 연수 중이거든요. 연수를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 90점 넘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86.67이나 뭐 1점 차이로 87.67을 받았다 하면 그만큼 최종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나는 무조건 90점이 넘어야겠다. 전 90점을 목표를 하지 않았고 95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90점을 넘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이 문제는 안 봐도 돼. 이 문제는 틀려도 돼라고 넘겨버리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제가 초수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왜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뭐 놀이 중요하고 비구스키 중요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한 번씩은 진짜 다 훑었어요. 내가 안 본 부분이 한 번도 없이. 그래도 틀리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보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문제를 더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1.1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소수점에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저희 이제 합격생들 연수 들어가서 우리 점수를 비교해 보면요. 저보다 이제 한 단계 위이신 분이 저보다 0.08점이 높아요. 그럼 1점에 0.08이 몇 개나 있어요? 한 12개 나눠지나요? 뭐 어쨌든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1점 안에도 수십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1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1차는 계속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 정말 아쉽게 떨어졌어. 소수점을 떨어졌어 해서 아까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소수점 안에도 전국으로 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어떻게든 고득점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부분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뭐 10시간, 1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정말 10시간, 12시간 집중하시면 정말 그게 저렇게 1년 만에 붙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는 시간보다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 나 그냥 스탑워치만 눌러놓고 10시간 채우는 거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간에 이걸 얼마나 많이 암기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1점 깎이고 말지 뭐 다른 거 더 봤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그 1점 때문에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정말 나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1년 내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실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2차 얘기를 제가 해보자면 저는 경기 2차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일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스터디 할 때도 막 잘한다 막 하고 뭐 전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긴장을 한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저는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깎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제가 왜 그랬나.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스터디에만 의존을 한 거예요. 맨날 보는 4명, 5명 이 사람들하고만 스터디를 하니까 제 결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이 스타일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 선생님
그 강사분들에게도 코치를 받으시고 또 부모님, 저 부모님한테 코치를 받은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꼭 해봐라.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되게 흘려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전공자 아니신데 뭘 아시겠어? 했는데 어른들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어른들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꼭 부모님한테 보여주시고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모두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2차 때 중요한 거는 침착한 거. 막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사례 4번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치마가 인사를 하기 전에 치마가 출입문에 꼈어요. 근데 이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살짝 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떨어졌다던가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면접이나 수업 둘 다 자신감인데 이제 채점관들을 저는 유아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했어요. 만약에 채점관 분들이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는 3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명하면서 우리 지윤이는 손을 바르게 들어줘 우리 지윤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 계속 눈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내가 유아를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정말 인자한 웃음으로 고개를 오래 끄덕인다던가 추임새를 넣어준다던가 이러면서 조금 더 내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채점관 분들이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최종에서도 떨어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제가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저는 2차 준비를 되게 여러 번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뻥뻥 모르는 것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고 그게 내가 합격으로 가는 발판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저도 중간에 한 2년 공부하고 나도 이 시험 해서 뭐해 어차피 이제 사립 유치원도 좋다고 하고 사립 유치원도 제 친구들도 다 공립 유치원이랑 비슷하게 받고 사립도 공립처럼 된다 그러고 유보 통합도 된다는데 공부 계속해서 뭐하나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합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가시고요. 저도 2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부모님이라던가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거절을 못하고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제 도움이 됐고요. 또 의지박약이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의지박약인데 그때 잔소리 좀 해주시는 분이 아무리 귀찮아도 필요하고요. 네. 여기까지. 너무 끊었나?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운동. 네. 저는 운동을 요가를 했어요. 요가를 9월까지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1시간이라도 중요하니까 9월부터는 일단 체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9월, 10월은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2차 준비할 때도 운동할 시간은 딱히 없었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고 일요일은 좀 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 가까이 손 들어주세요. 자, 얼른 질문하세요. 남자친구 얘기 들었어요? 결론이 뭐야? 헤어져야 돼? 여기 스리 선생님만 얘기했어. 그래? 네, 제가 얘기해.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그랬잖아. 얘기해. 제가요 원래 진짜 창피하다 이거. 이게 진짜 사생활인데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추시 추시가 있는 해 2013년도 그때 이제 연초에 헤어졌어요. 저는 1월 1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때 헤어졌거든요, 정말.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붙고 보니까 제가 합격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정말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제가 2년을 거의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에만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연애할 때는 그래도 얘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해를 해줘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인 다 이기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으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연애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기분이 둘이 좋을 때는 기분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들떠서 더 한대요. 근데 또 이게 좀 싸우거나 이러면 기분이 막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막 올라와서 공부가 또 한대요. 근데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막 3년 이렇게 사귀면 그냥 쭉 가시고요. 지금 선생님 누가 지금 좋다고 한다. 그냥 만나지 마세요. 지금 합격하시면요. 진짜 선짜리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만나셔도 그때 되면 더 좋으신 분 많으니까요. 예, 조금 참으셨다가 공부에만 더 집중하셨으면 합격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네. 너는 학교 논쟁 했어? 네, 했어요. 했어? 자, 질문 받겠어요. 이거 드릴까요? 아, 저기 와이프님. 먼저 하시고. 네, 다들 공부하시다가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칼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합격 수기에다가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추시 때 가채점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시험 문제에서 2줄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답을 거기다 쓰라고. 그러면 정말 저는 2줄 안에서만 끝내야겠다가 첫 번째 다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부 내용에 대해 적합성 쓰시오 이런 문제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저는 간략하게, 그러니까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답을 쓸 때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답이 눈에 확확 띄도록 쓰자. 그러려면 하나 쓰라 그러면 정말 하나 쓰고 한 줄 있으면 정말 한 줄 안에 답을 끝내고 세부 내용에 적합성 쓰라 그러면 정말 저는 그 협동활동 문제도 이번에 저는 협동활동은 만3세에게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그게 채점이 됐거든요. 제가 매겨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눈에 확 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채점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우선 띄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길게 써도 답이 그 안에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단답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시험 문제가 이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칼채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까 부분 점수가 없으시대요. 거의 이제 71점, 72점 이렇게 딱딱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단답이라서 부분 점수 낼 게 딱히 없어요. 세부 내용도 조금만 틀리면 아예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칼채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 쓰실 때만 그런 거 유념하셔서 모의고사 특히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조심하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 자료나 지도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교육부 자료 지도서. 2차 때 지도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도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지도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한 6월인가 7월달 아마 그때 여쭤봤을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지도서 지금 보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어쨌든 지도서도 교육부 자료니까 근데 그 책은 이제 2차 준비하실 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저는 2차 준비할 때 지도서를 봐서 이번에 경기 시험 볼 때요. 제가 봤던 거 똑같이 나와서 수업 시간 때 했어요. 만약에 지도서를 제가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 수업을 아마 제 마음대로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문제를 경기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활동 유형이 신체로 나왔거든요. 그 신체였는데 이제 물론 게임이나 신체 표현으로 하신 선생님들도 점수가 잘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활동 유형을 신체라고 원하는 거는 신체 활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런 거는 지도서를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도서 같은 건 2차 끝난 다음에 꼼꼼히 1차 끝난 다음에 되게 꼼꼼히 보실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발문 위주로, 활동 유형별 발문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손에 나오죠? 그 보완해드리면 우리 생활 주제가 1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2차 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한 생활 주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한 생활 주제에서는 음률 영역만 이렇게 한 영역씩 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생활 주제에 있는 거, 그 지도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내는 거 아니라 그 지도서에 있는 거에서 조건이 붙어요.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은 1차 국고에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저는 재학생인데요. 이제 시험까지 2년이 남았는데 지금 유아교육 개론을 먼저 비중을 두면서 복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부 내용을 계속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이랑 유아교육개론이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은 어차피 11월 시험 보기까지 계속 봐야 하거든요. 1, 2월 달에 다 외웠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고 그래서 세부 내용 그 고시문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은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외워야 하는 거고 세부 내용에 딸린 그런 해설서 내용이나 교사용 지침서는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강의에 맞춰서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 진도에 맞춰서 같이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기에는 유아교육개론이랑 세부 내용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글씨로 쓰면서 외우기라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완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매년 중요한 게 시험에 경향이 있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도 뭐 갤럭시 4가 있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제도가 이제 2013년 대비 처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괄호형과 서답형으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데 점점 그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단답형에서 알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정교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 교재를 충실히 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에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2014년도 이번 정시 시험을 분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강론서만 얘기하는데 시험의 패턴이 강론서뿐만 아니라 출제자가 선호하는 주제를 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뭐 조직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교사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기가 연구에 관심 있는 주자, 즉 학회제 낸 주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향이 강론서만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에 필요한 관련된 좀 더 쉽게 말하면 연구 자료를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씩 보완해서 제가 자료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려서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런 데서도 흐름을 시험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단순히 강론서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으면 좋겠고 재학생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학과 공부가 바로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험에 이번에 교사론 부분이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은 보육교사론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그 졸업을 오래 한 경우에는 그 커리큘럼이 없었고 지금 새로 들어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당연히 학점도 잘 따고 현재 배우는 교과목에 충실한 게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유아교육 개론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충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세부 내용은요 시험 끝나면 또 다 까먹어요. 합격생도 물어보지 모르는데 외워도 안 되는 게 세부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도 계속 해주시고 제일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재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딴 거 없어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계로 기초를 다하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들이 98년도부터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제시됐던 용어들은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년에도 시험 보면 언제 봤던 건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러죠? 백전백승이에요. 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간과하는 게 너무 많아. 왜? 강론설 많이 봐야지, 교육부 장학적으로 봐야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98년도, 99년도면 5차 유치원교육과정 때인데 그때 중요한 거, 5차 때 중요한 건 지금 누리과정 때도 중요한 거예요. 인지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씹어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소중해요. 그거는 유아뿐만이 어디라 초등, 중등 다 마찬가지. 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5차 때 내용이 지금 사상가가 바뀌지 않았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재학생들은 기출문제 하나씩 공통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분. 저는 첫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또한 백천일 교수님 강의를 1년 동안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1, 2월 달이잖아요. 유아교육 개론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3월엔 누리과정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서 강론이 또 붙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1, 2월 유아교육 개론을 어느 정도 그 3월달 누리과정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강론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주제에 따라서도 강론이 또 여러 개 붙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상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프레벨이면 프레벨, 뒤면 뒤에 대해서도 강론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쓴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선생님은 보셨으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강론에 대해서 1, 2월 달에 선생님 공부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1, 2월 달에 유아교육개론 사상가부터 뭐 차례대로 있잖아요. 유아생활관리까지. 근데 거기에 딸린 강론을 1, 2월 달에 다 마스터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정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그것만 다 소화를 했거든요. 완벽하게. 네, 1, 2월 달에 따로 안 찾아봤고 이제 그 주요 내용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누리과정까지 돌고 한 6월, 7월 달부터 다시 보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그런 관련된 강론서나 이론은 그 후반부,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시작할 때 사상가부터 다시 복습을 시작하거든요. 아마 그때 강론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론을 그러니까 따로 찾아보는 그런. 네, 근데 1, 2월 달에 제가 막 알아서 막 이 책, 저 책 다 각 관련된 강론서를 다 본 게 아니라 1, 2월 달에는 진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정말 중요한 것만 딱 핵심만 알려주시잖아요. 큰 개요도 그래서 흐름을 알 수 있게 뭐 사상가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발달 이론이면 각각 그 뭐 다중지능 이론 이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에 관련된 학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큰 개요도를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커다란 그 핵심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그 핵심만 1, 2월 달에 공부를 했고요. 1, 2월 달에 마스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거는 제가 조금씩 그냥 나눠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 4, 5, 6이니까 그거를 만약 사상가부터 유아생활관리까지 한 파트가 8개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4개월 동안 어떻게 분량을 나눈 것 같아요. 일정하게. 저는 막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분량을 하루하루 일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상가 파트를 공부한다. 그 오늘 하루는 고대를 복습하고 다음 날에는 뭐 근대를 복습하고 근대 뭐 인문주의를 복습하고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누리과정 분량이 이 정도 공부할 건데 공부할 시간이 만약에 이 정도다. 그럼 이거에 들어갈 만한 유아교육개론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그 1, 2월 달 그 자기 돌리는 건 따로 뭔가를 서브 같은 걸 만드신 건가요? 네, 1, 2월 달에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 유아교육개론 그 교수님이 알려주신 강의 내용을 정말 그 노트 한 권만 볼 수 있게 딱 정리를 꼼꼼히 한 다음에, 근데 어차피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포스트잇으로. 왜냐면 모의고사도 보고 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이론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1, 2월 달에는 교수님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노트를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했어요. 네. 네, 계속 돌려봤어요. 네. 3, 4, 5,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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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분석은 제가 출시 전이랑 출시 후랑 방법이 틀려졌는데요. 출시 전에는 이제 교수님이 한 3, 4월 달부터인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그때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냥 기출을 보면서 답을 외우고 그 한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아, 이 단답형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다. 사상가 같은 경우는 그 사용된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답이. 그래서 빨간 펜으로 네모칸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문제만 정말 보기만 했어요. 분석을 안 하고. 근데 출시 이후로 제가 추가 시험 때 합격한 선생님들 그 오셔서 그 들었던 내용을 봤는데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이 기출문제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왜 냈지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냈지 보다 보면 아, 작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변형한 거구나. 그래서 아, 작년도에 신체적 접근법이 처음으로 나왔더니 이번 연도에도 한 번도 건들지 않았던 교수 방법이 나왔구나. 이게 분석을 하면 그게 길이 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 출제자 의도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빨간 펜으로 옆에 가지로 다 써요.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큰 제목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백지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이론을 쫙 써요. 자기가 외웠던 거를. 그러면 쓰다 보면 내가 무슨 걸 안 외웠는지 알거든요. 백지에 쓰다 보면. 그래서 백지에 못 쓴 거는 다시 빨간 펜으로 써서 그런 거를 타이핑해서 전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내서 본 게 아니라 그건 잠깐 생각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계속 보고 했거든요. 백지에 쓰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93학번인데 다시 1, 2학번으로 유아교과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3학년이고 애가 둘이 이제 주부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좀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각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게 뭐 정답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각자 그 서머리나 서브노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거 한번 봤으면 저는 좋겠는데 뭐 안 가지고 오셨겠죠, 물론.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제가요 거기 네. 뒤에 사진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만 제 거 사례 3번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만 제가 찍어서 일부러 넣어놨어. 저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찍어서 넣어놨어. 근데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요거를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교수님이나 데스크에 좀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럼 좋겠고. 찍어서 그럼 카페에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책을 친구를 다 줘버려가지고요. 집에서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그 지금 흑백이라 안 나오니까 여기 샘플에도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음성 동영상 밑에다가 파일을 PDF를 제가 첨부를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뚜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넣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이제 한 분만 받고 수업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인데 학교 공부랑 교생 실습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뭐 대학원도 같이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교 공부와 임용고시를 잘 병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원 1학기 수업이 학부 수업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시험 중간 기말에도 나왔던 거가 뭐 다중지능 7가지 써라 이게 나왔는데 정확히 출시 때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과 공부하시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중간 기말 같은 거 공부하시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공부 시간 꼭 있으셔야 되는 거 그거 유념하셔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생 실습에는 제 후배들이 그 이렇게 4학년일 때 붙은 애들을 보니까 교생 실습에는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생 실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코팅해서 고리 걸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세부 내용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출시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막판 스퍼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9월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저랑 이 친구랑 진짜 몸소 부딪히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한 8월 뭐 그때부터 공부를 하냐 놓느냐가 결과를 결정짓게 돼요. 그러니까 4월에 뭐 교생 실습 때문에 내 공부 시간이 뭐 100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하실 건 다 하시면서 9월부터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7, 8월이 좀 많이 어려웠던가요? 네. 저희는 이제 출시 끝나고 이 친구랑 저 친구랑 같이 끝나서 이제 당연히 기대를 했죠. 붙겠구나. 이게 120명이니까 내가 붙겠구나. 당연히 떨어져가지고 저희 충격받고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7월 초에. 그래 갔다 오고 7월 중반부터 정말 이 친구는 또 8월까지 행울이라고 이렇게 뭐 방과 후 교사, 방학 교사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막 멘탈이 무너지고 나서 바닥을 친 다음에 완전 다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완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해. 저도 그때 막 다시 막 직장 어린이집 원서 쓰고 막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1년을 이제 교수님 플랜을 쫙 따라가면서 결국엔 이 교수님 플랜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공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또 9월에는 지금보다의 2배의 시간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리닝에 흰 양말에 버켄스탁 신고서는요 맨날 이렇게 다녔거든요. 저를 포기한 채. 네, 그래서 저는 컷에서 1점밖에 차이 안 나서요. 되게 불안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충분히 하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고득점을 하셔야지 2차가 덜 불안해요. 저는요 심리적으로 1점 차이니까 거의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2차 준비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 꼭 하세요. 선생님들은 꼭.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야지 얻는 게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1월 달에 남자친구랑 이별을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요? 이별을 대처하는 방법. 저는요, 그러니까 1월 거의 진짜 제가 1월 1일 어떻게 넘어갔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경기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되게 괘씸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 힘들다고 지금 저기 헤어지자고 하나.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나 한국사 시험도 봐야 되는데 1월 달에 저 한국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주 동안 거의 제가 생각에 2주 동안 진짜 매일 나갔어요. 매일 나가서 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막 책도 읽고 진짜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좀 가다듬어졌을 때 저는 한국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1월에 패스를 할 각오로 2주 만에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다른 거를 하니까 이게 좀 덜 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빨리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잘 안 잊어져요. 공부할 때 좀 힘들 때도 막 이게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그 얼굴이. 진짜 떠올라요. 그쵸? 근데 그냥 생각하세요. 생각나면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래, 생각 조금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공부하세요. 그리고
바빠지잖아요. 저희가 11월 달 가까우면 정말 바빠요. 그러면 또 이게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내가 바쁘니까 신경도 안 쓰여요. 그때 되면. 그리고 붙으시잖아요. 더 신경 안 쓰여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 생각하시고요. 슬퍼지면 슬퍼하시고요. 그래도 공부는 하세요. 중간중간 계속. 저도 그랬거든요. 잊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가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네. 참고로 보완해주면 3가지를 버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첫째 핸드폰, 둘째 인터넷, 세 번째 TV. 그 3가지를 버리면 합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심해서 공부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질문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심심해서 공부하게 돼요. 3가지 버리면. 네, 저기 물어봤어요. 아, 저한테요.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이해됐어요. 지금 이제 인강을 듣고 계시는데 인강 듣고도 합격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중요한 거는 너무 원거리면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되잖아요. 그럼 인강을 추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질문을 받아주잖아요. 피드백을 다 주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와서 길을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너무 원거리가 아닌 이상은 직강을 좀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 우리가 개별 첨삭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공도 자물쇠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막연히 아는 건 중요치 않아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개념이 이제 혼돈이 생길 때는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추시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그 메일로 그 대일의 원추 이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 보기 전날에 나한테 질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답장을 당연히 보냈겠죠. 그 사람은 수수백, 물론 이제 그 전에 가르쳐 줬지만 다 가르쳐 줬는데 제일 궁금했던 거지 본인은. 그것도 이제 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카페에다가 조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걸 보라고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못 봤죠? 봤을 텐데? 거기에서 제시된 것 중에 그 우리가 수학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꼭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세기 원리를 꼭 보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추상화 원리가 거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대한 흐름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올해는 이 선생님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향을 가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름 전에 단체 메일을 다 보내서, 근데 답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체 메시지에 저희 카페에서 수세기 원리 꼭 보고 들어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아특수 선생님도 그거 보고 들어갔나 봐요. 그게 나와서 맞췄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과 수험생, 학습자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역할은 이 연구를 많이 해서 방향성을 맞춰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강론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그 내용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건 버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추려주는 게 제 역할이고, 제가 수많은 이제 아티클을 읽거든요. 논문들 읽고 학회지 읽고, 거기서 필요한 거는 꼭 언젠간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네. 아, 누리과정이 아니면 개론. 개론은 조금 바뀌었고요. 누리과정 그대로 진행돼요. 네. 네, 하나 질문하세요. 네. 세 가지 뭐 누구는 어디 있나 여기 이거 아세요? 네, 그거랑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해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제가 1차 합격하고 나서 경기에 2번 합격한 선생님이 계시는, 아니 시험에 2번 합격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여기 노량진에 오셔서 잠깐 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할 때 그 알려주셨던 손유인데 아, 네, 그게 주제와 상관없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손유이라서 뭐였지?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은 어디 귀는 어디에 우리 온몸으로 들을 준비해 이런 손유였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그렇게 세가 에? 그러니까 네. 아니 한번 보여 아니 보여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줄게요. 네. 이거 창피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은 어디 귀는 어디에 우리 온몸으로 들을 준비해 우리 온몸으로 들을 준비해 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네. 잘했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 실현하게 하면 도입 전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입에는 나름대로 독창성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배들 사례에 보면은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차에서 99.7이 맞은 선생님 동영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2차 할 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를 패스하는데 초점 맞추시고, 그래서 그 2차 지도할 때 다 개별로 실전 시험을 보거든. 채점을 제가 해요. 그래서 목소리부터 그 다음에 복장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이번에 안 왔는데 충남에 수석한 남자친구는 제발 머리 좀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마를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차 부분은 지금 크게 염려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같고,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 갖고 있는 게 이 시험 꼭 붙어야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다 최선을 다해. 맞죠? 그럼 남과 다르게 해야 돼. 깨달았어요? 한 점을 더 찍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산무 기억나죠? 그거만 버리면 진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심심해서 공부하게 돼. 핸드폰, 인터넷, TV를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없죠? 오케이. 제가 마무리 코멘트를 하겠어요. 맨 끝에 보시면 제가 매년 가리키는 교습 방법을 연구하는데, 작년에 시험에서 유아교육론이 제일 많이 점수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자물쇠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롭게 또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법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된 게 이제 수업 들은 친구가 자물쇠반 샘플이에요. 그래서 3주 동안 시험 본 성적표가 나간 거예요. 개인별로. 그러면 이 자료들이 다 누적이 되면 11월 달 가면 그게 오답 노트가 되겠죠.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공부를 받아야지. 즉 이제 임용고시 준비도 과학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왜?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누가 제일 최적의 효과를 갖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깨달으셨죠? 그래서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쪼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남자친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수 있는 계획으로.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 내준 서열 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다 같이 내년에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크게 우리 박수 10번 치고 수석학교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준비 시작. 수석학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